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쉽게 믿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고, 거절을 두려워하면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사소한 무례를 그냥 넘기다 보면 점점 더 큰 무례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비밀을 쉽게 공유하면 그것이 나중에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어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생 쌓아온 삶의 가치를 지키려면 사람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1. 남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에 따라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하게 전달된 말일수록 객관성을 잃기 쉽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남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조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게도 좋은 선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견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든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오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타인의 의도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하거나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든 걸러서 듣고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듣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는 대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가 인생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하고 상대방이 실망할까 두려워하며,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두려워하면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워지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것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절을 못하면 점점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번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나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절이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면 결국 나 자신이 희생되고 나중에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특히 타인을 쉽게 배려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탁을 받게 되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하며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거절 후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존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거절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약점을 보이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쉽게 보이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상대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불리한 상황에 몰아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고 쉽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약점을 보이면 타인의 판단과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조종하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공감하고 도와주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신중하게 드러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을 감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약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어 이용당하는 것보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상대에게 드러내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과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충분한 신뢰를 쌓은 후에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관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쉽게 보이면 불필요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를 근거로 나를 낮추거나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취약점을 다듬어 강점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타인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이 곧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약점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4. 사소한 무례도 그냥 넘기지 마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무례를 경험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무례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례한 행동을 그대로 넘기면 상대방은 점점 더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농담이나 가벼운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나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무례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방치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참다 보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선을 넘으며 상대의 무례한 태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무례한 행동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무례한 행동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스스로 위축되어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태도를 계속 허용하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경계를 설정하고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반드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불편한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경계를 인식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서로를 더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내 감정만 쌓이고 상대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소한 무례를 그냥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당했을 때 즉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더 이상 쉽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례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사소한 무례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은 자기 존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례를 참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나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례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밀을 쉽게 공유하지 마라. 비밀을 쉽게 공유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말한 비밀은 되돌릴 수 없으며 내가 믿고 한 이야기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변할 수 있고 가까웠던 사람이 언젠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밀을 쉽게 공유하면 관계에 대한 신뢰를 지나치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도 모든 이야기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가벼운 대화 속에서 또는 우연한 상황에서 내가 공유한 비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약점이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은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개방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나 순간적인 신뢰로 인해 쉽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와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중요하지만 신뢰가 깨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공유하기 전에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는 서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을 때도 어떤 이야기는 오롯이 자신만이 간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공유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개방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비밀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지만 신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한번 꺼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은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6. 가스라이팅을 의심하라.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자신이 틀렸다고 믿게 되고 상대의 말과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자존감을 잃고 관계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상대의 말과 행동이 지배적으로 변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는 반복적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고 상대의 판단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한번 이런 관계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강요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서서히 피해자를 통제합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상대를 믿고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내 판단을 계속해서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 관계를 신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의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이유 없이 위축되는 기분이 든다면 그 감정을 그냥 넘기지 말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의견 차이인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끊임없이 내가 틀렸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며 나의 감정을 부정한다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엇을 하든 상대의 판단을 먼저 고려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 차이를 인정하지만 가스라이팅이 포함된 관계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더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조종하거나 통제하려 한다고 느껴진다면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나의 감정을 부정할 권리는 없으며 내 생각을 바꿀 권리도 없습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든다면 반드시 그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만 그 신뢰가 조작된 감정이라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감정을 의심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이용당할 수도 있고 거절을 못하면 남의 부탁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하려 하고 사소한 무례를 참다 보면 점점 더 만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비밀을 쉽게 공유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신중한 태도를 갖고 필요할 때 단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